자, 이번 시간은 이제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라는 주제가 볼 텐데, 앞에서 우리 측량할 때 한번 논의를 했었죠. 이동이라고 하는 거 총 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5개는 토지 소유자 신청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토지 이동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이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등록 전환이라는 개념, 분할과 합병이 있었고요. 지목 변경이라고 하는 이렇게 5개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해서 토지 이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뼈대 잡아줘야겠고요. 자, 그 중에서 나머지는 좀 이따 지문 가지고 몇 개 체크해 보는 거 별로는 치고, 지금 이제 합병이라고 하는 것 관련해서 합병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지금 16년 동안 하나, 둘, 셋, 세 문제인가가 구성이 됐었는데, 자, 이때 합병 불가능한 사유, 요게 지금 이제 등기법에서 또 유사한 문제가 구성이 됐거든요. 해서 자, 토지 합병이 불가능한 사유라고 해서 다른 경우도 다 합병할 수 없다라고 일단 단순화시켜야 돼서 다르면 다 합병할 수 없다 해서, 자, 보니까 지번 부여 지역이 다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번 부여 지역이 다르다는 얘기는 리나 동을 가리켜서 우리가 지번 부여 지역이라 부릅니다. 2개 토지가 있어요. 그래서 범계 1동 이쪽 토지 있고요. 범계 2동이라는 토지가 있다. 그러면 이때 다른 요건을 충족을 하더라도 다 지번 부여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합병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고요. 지번이 연속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토지가 고저차가 너무 높다라고 하면 역시 합병할 수 없다. 지목이 서로 다르다. 그러면 합병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축척이 서로 다르다. 역시 합병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적 공부를 보면 소유자 등이 표시가 되게 되죠. 그래서 소유자의 변경된 날과 원인 이런 것들도 지적 공부에 반영이 되게 될 텐데, 소유자가 다르다. 그러면 당연히 합병할 수 없을 테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 공유 지분이 다른 경우. 그래서 우리가 지적 공부에는 소유자 성명과 주소 등이 표시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유지역 명부 관련해서 자, 공유 지분이 서로 다르다. 그럼 역시 합병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뉘앙스로 가셔야 돼. 합병할 수 없는 케이스, 다른 경우도 다 합병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외에 하나는 등기된 토지고 하나는 미등기 토지였을 때 합병할 수 없다. 해서 일단 많은 출제가 되지는 않는데 합병 얘기하게 되면 앞에서 몇 개 이슈가 있었어요. 자, 우리 측량 등 관련해서 이슈가 됐던 게, 합병을 할 때는 따로의 면적을 측량하지 않고 경계도 따로의 측량을 하지 않는다. 중간 경계를 지워버리고 경계는 중간을 지워버리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저 면적은 2개 면적을 합산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단순히 같은 부분이고요. 합병할 수 없는 경우, 다른 경우는 다 합병할 수 없다. 이렇게 일단 단순하게 가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5개 대응해서 지금 이슈가 되게 될 것이 지금 이런 게 있어요. 자, 대위 신청 얘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출제 이슈가 되는 게 세관 시행지라고 하는 것, 대위 신청이라고 하는 개념 설명드릴게요. 자, 원래 지금 이제 토지 이동 신청, 토지 소유자가 해야 됩니다. 토지 소유자가 해야 되는데, 그 채무자가 신규 등록 신청을, 자, 채무자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토지라고 하는 것을 바다를 메꿨습니다. 그러면 신규 등록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규 등록을 하게 되면 지적 공부에 반영이 되고, 나중에 등기부 보시겠지만 소유권 보존 등기까지 넘어가요. 소유권 보존 등기 넘어가면 채권자가 압류를 하게 될 게 많이 보인다. 그래서 채무자가 토지 이동 신청을 하고 있지 않으면 다 채권자가 대위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신해서 토지 이동 신청을 할 수가 있다. 해서 채권자라는 개념이 하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게 주택법에 따른 관리인, 시행자라는 사람도 토지 이동 신청을 할 수가 있다. 해서 주택법에 따라서 이제 공동주택을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관리인, 이거 어디서 공부했냐면 집합건물법 파트에서 한번 공부했었죠. 구분 소유권. 자, 다시 이렇게 갔었다. 관리위원회, 위원과 관리인의 관계를 봤을 때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일 것, 이렇게 논의가 됐었고요.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가 아니라도 무방하다. 즉 임차인도 관리인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2개를 묶어서 가야 되는데, 주택법에 따라서 공동주택 건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 시행자가 다 이 여러 개 토지를 합병 신청을 한다거나 해서 사업 시행자가 바로 토지
이동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나 그림을 잡아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상태다. 그럼 이제 관리인도 뭘 할 수 있다? 토지 이동 신청을 대위할 수 있다 해서 최관시 보셨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등에 있어서 자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국어유지 등등등 이런 지목의 토지에 있어서는 개인이 신청을 할 사안이 아니죠. 개인이 손이 안 되기 때문에 따로 이동 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누가 사업 시행자가 토지 이동 신청을 하게 된다. 대위에서 토지 이동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주제가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게 국가가 토지의 소유자가 되는 경우 국가는 손발이 없어요. 그래서 행정기관의 장, 그 다음에 지자체가 소유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자체도 손발이 없으니까 지자체 장이 어떻다? 토지 이동 신청을 대위에서 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잠시 우리 앞에 공부 한번 했던 내용들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교재 21페이지 가서 확인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게 있어요. 바로 지상경계 설정이라고 해서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해서 설정해서는 아니 된다. 근데 우리 외울 때 확도사, 확도시 걸리게 되면 어떻다?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설정해도 된다. 확정 판결을 썼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선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업 시행자라고 하는 것. 그래서 거기에 3번 지문에 교재 21페이지 하단부 밑에서 한 5번째 줄에 공공사업 등에 따라서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로서 해당 사업 시행자가 신청해서 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바로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설정해도 된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이 얘기하고 지금 여기서 보이고 있는 내용하고 거의 동일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이랑 관련이 없다. 그래서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대위에서 토지 이동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의 논의해서 일단은 시험 문제는 최관시까지가 거의 출제 쟁점. 이게 이제 뭐냐면 원래 법조문 순서는 거꾸로 돼 있거든요. 국가, 지자체 이런 식으로 순서돼 있고 제일 마지막에 바로 민법상 채권자 대위 신청에서 채권자 이게 마지막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채관 시행지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토지개발 사업 등에 있어서 이동 신청이라고 해서 이 토지개발 사업이라는 게 좀 이따 교재 가지고 체크해 드릴 텐데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볼까요? 도시개발 사업, 농어촌 정사업, 주택 건설 사업을 묶어서 부를 때 역시 이걸 토지개발 사업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조문 하나 보고 2개 딱 외워서 이제 쇼부가 나야 돼요. 그래서 토지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내 착수 신고를 하거나 변경 신고 또는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토지 이동 신청은 누가 한다? 토지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까 신규 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이런 것들 누가 토지 소유자가 이동 신청을 하게 된다. 이게 기본 구조가 될 텐데 만약에 주택 건설 사업이나 도시 개발 사업이라든가 농어촌 정비 사업, 농어촌 정비 사업은 저런 거야. 자, 저기 뭐죠? 경지정리라 불리죠. 경지정리라고 해서 땅을 다 구획을 새롭게 나누는 거 이게 경지정리 사업이 될 텐데 그게 농어촌 정비 사업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토지 소유자한테 토지 이동 신청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면 개판돼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겁나 부지런해서 법을 알아서 토지 이동 신청을 한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어떤 사람은 게을러 가지고 또 법을 몰라서 토지 이동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도 존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 토지 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누가 이 사업 시행자가 일괄적으로 토지 이동 신청을 하게 되겠다. 그래서 미리 이 구역은 내 구역이야. 개별적인 토지 소유자는 토지 이동 신청하지 마. 이런 취지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바로 15일 이내에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 출제 포인트 이미 나왔던 거 지적소관청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어떻다?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한편 이렇게 토지 이동 의제라고 해서 공사가 준공되면 어떻다? 바로 토지 이동은 있는 것으로
본다. 요 얘기가 바로 신청에 따른 토지의 이동이라고 해서 여기까지가 우리 교재론 상당히 많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 출제 이슈가 되는 것은 채관 시행지 그리고 15일 이내 지적소관청에게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신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바로 공사가 완료가 되면 이때는 준공된 때 토지 이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해서 바로 교재 가지고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53페이지 가서 교재 통해서 용어의 정의 살펴보겠습니다. 토지의 이동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네요. 토지 이동은 토지의 표시 항목에 새롭게 정하거나 이게 신규 등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변경하는 거, 등록 전환이라든가 지목 변경, 분할 합병, 그리고 축척 변경, 그리고 좀 이따 공부하게 될 등록상 정정, 이걸 변경하는 케이스가 되겠고, 또는 말소까지, 이게 등록상의 말소, 총 8개 항목입니다. 그 중에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은 개인이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토지 이동 종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축적 변경, 등록상 정정, 등록상 말소, 정정과 말소는 지적소관청이 직권 또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서 뭐라 할 수 있다? 이동이 이루어지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가서 보니까 일단은 문제 위에 이동사유 진짜 이거 외워야 된다.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여기까지는 기본이잖아. 그 다음에 이제 축척 변경, 정정, 말소 이렇게 8가지. 우리 앞에서 공부하실 때 지적 측량이라고 하는 것을 논함에 있어서 자, 지적 확정 측량이 있었고요.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복구 측량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확제복 이동이라고 해서 이렇게 8개를 이동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중에서 지목 변경과 합병은 어떻다? 측량을 따로 하지 면적을 측량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제 가볼까요? 25회 때 나왔던 거. 자, 토지의 이동 종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 등록, 분할, 지목 변경, 등록 전환, 소유자 변경. 답은 5번이죠. 지금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토지의 표시 항목의 변화를 가리켜서 새롭게 등록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토지의 이동. 자, 다시요. 토지 이동은 뭐라고요? 토지의 표시 항목의 변화를 가리켜서 토지의 이동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 다음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에 신규 등록이라고 해서 이 신규 등록은요, 8년 동안 한 문제 구성됐고요, 23회 때 한 문제 구성되고, 그 후로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버릴 얘기라는 게죠. 문제 보면서 이제 보고 버릴 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신규 등록을 신청할 때 신규 등록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해서 지적소관청에 제출을 해야 된다. 이때 첨부해야 될 해당 서류가 아닌 것은, 자,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신규 등록을 할 때는 이게 내 토지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해 보여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되겠어요? 자, 공인수면 매립에 따른 준공검사증 있게 되면 어떻다? 이게 내가 딱 메꿨다라고 하는 거, 이게 신규 등록의 가장 근본적인 사유가 되겠죠. 신규 등록이 뭐였어요? 받아 메고 새롭게 원시 취득을 하게 되면 그때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과정이 있었죠. 그 외에 법원의 확정 판결서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거기 답을 보니까 지금 답은 4번 뽑았어요. 도시군 관리계획하고 아무런 관련 없죠. 도시군 관리계획은 용도 지역이 무엇이다, 용도 지구가 무엇이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도시군 관리계획도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지문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까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4번 정도 보셨고요. 자, 1번, 2번, 그 다음에 5번, 4번 이런 순서였고 3번 얘기는 말 자체가 안 돼요. 법에는 있지만은 이게 2001년도 이전에 있었던 조항입니다. 지금 와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도시계획구역이란 말 자체도 지금은 없어요. 2001년도에 폐지가 됐다고요. 그런데 이 공간정보법은 아직도 이 법을 고치고 있지 않은 상태.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냥 감으로 찍는 거지 절대 외워서 푸는 것도 아니고 이걸 공부했다 한들 실질적으로 영향가도 전혀 없는 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버리겠고요. 그 다음에 등록 전환이라고 하는 거. 거기 보니까 작년 문제에 관련해서 토지이동 신청은 다 60일 냅니다.
토지 이동 수정은 다 60일이라고요. 제가 그 여러분 교재 54페이지 보니까 신규 등록이 신청해서 며칠? 60일. 밑줄 그어져 있죠? 등록 전환 신청 며칠? 자, 55페이지 하단부에 제일 밑에 줄에 60일 나와 있죠? 60일 나와 있죠? 나중에 바다로 된 토지 등록말소 예만 제외하고 다 며칠? 60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30회 때 출제가 됐어요. 다 60일인데 유일하게 60일이 아닌 거 미리 가서 설명을 드릴까요?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미리 땡겨서 한번 볼까요? 66페이지, 67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67페이지 보면 90일을 제가 밑줄을 하나 그어놨죠. 67페이지 밑줄 하나밖에 안 그어져 있잖아요. 90일. 요것만 특이한 거고 다 60일이에요. 뒤에서 이제 문제 가지고 설명드릴 텐데 이게 토지 이동 신청 관련해서 숫자 나오게 되면 다 며칠? 60일. 별 영향가 없어요. 근데 작년에 한번 구성됐으니까 바다로 든 토지 등록말소 진짜 16년 만에 두 번째인가 시험 지문이 구성이 됐는데 90일 특이한 날짜를 갖고 뽑아냈어요. 다시 돌아와서 지금 우리가 신청에 따른 토지 이동 중에서 신규 등록이라는 주제 보셨고 등록 전환 이미 본 것처럼 임야대에 등록된 이 토지라고 하는 것을 토지 대장 지적대에 옮겨서 적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바로 이걸 뭐라 그런다? 등록 전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분할 나와 있죠? 자, 분할하게 되면은 아까 한번 공부하셨다. 확도사, 확도시 들어가게 되면 어떻다?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설정해도 된다. 와우. 하도 오래전이라서 기억이 안 나요. 21페이지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난 페이지를 다 외웠네요. 21페이지 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관없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한 3번쯤 돌게 되면은 알아서 찾아갑니다. 왜? 책에다 이유는 모르지만 20일을 써놨거든. 그러니까 괜히 가서 20일을 한번 봐봐. 21페이지를 가서 보게 되면 아까 했던 거. 원래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설정해서는 안 되는데 법원의 확정 판결, 국가죠? 그 다음에 지자체 관련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선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공공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그 시행자 등이 토지분할 신청을 할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설정해도 된다. 해서 자 기왕 간 김에 그냥 아예 또 한번 확인하십시다. 교재 20페이지 하단부 경계 설정 기준 첫 번째 출제 포인트 뭐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자 바로 최대 만주의 최대 만수의 돼 있죠? 제가 미리 밑줄 그어놨다고 최대 만주의 최대 만수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20페이지 제일 하단부 바깥쪽 어깨 부분 나와 있죠? 두 개 외워달라고 그랬잖아요. 위화무정, 유화무정, 절상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결국은 외워야 했던 것이 최대 만주의 최대 만수의 바깥쪽 어깨 부분 그 다음에 21페이지 자, 아까 우리 공부했던 거, 확도사, 확도시 걸리게 되면은, 확도사는 확도시 걸리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설정해도 된다. 세 번째 출제 포인트가요, 여러분 교재 22페이지 가서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고 하는 것 나와 있죠? 해서 일단 지적소관청, 자, 경계가 변경되면 어떻다?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해야 된다. 주의하실 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아니라 지상 경계점 등록부. 그러면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뭐를 등록을 하느냐? 자, 좌위 설파 종지 이렇게 외웠었죠. 좌표, 그 다음에 위치, 설명도, 사진 파일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그 다음에 경계점 표지의 종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이라고 해서 지목까지 좌위 설파 종지라고 하는 거 자꾸 반복해서 보시면 금방 외워집니다. 해서 좌위 설파 종지라고 하는 거.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 교재별 페이지 56페이지 가서 분할 얘기하다가 관련한 쟁점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 60일 나와 있죠. 그래서 옆에 지문 보면 60일 나와 있죠. 교재 56페이지 복잡스러우니까 60일 나와 있죠? 아까 등록 말소만 90일이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90일이고 나머지는 다 8개 다 숫자 나오면 며칠? 60일. 깊이 볼 거 아닙니다. 같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합병 신청 관련해서 이미 아까 따로 설명드렸던 주제가 바로 뭐였냐면 그 얘기를
했었죠. 자, 합병 관련해서 다른 경우는 어떻다? 합병할 수 없다. 이게 원래 지금 제가 요약을 한 게 이 정도고요. 실제 시험 문제는 이게 17개가 있어요. 17개. 그래서 1번부터 17번까지 있는데 17번은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럼 그동안 과거 시험 문제 답을 뽑을 때 뭐를 뽑았냐라고 했을 때 16번째 항목을 갖고 출제해요. 지분이 다른 경우, 주소가 다른 경우. 이걸 갖고 출제 이슈로 삼아요. 이게 뭐냐면 지분이 다른 경우, 주소가 다른 경우 이렇게 외워버리면 그 수험생은 17가지 중에서 16번째 항목까지 외우신 거야. 이게 원래 법조문에서 16번째 항목이라고요. 제가 이제 구질구질하고 길고 복잡하면 다 버려버리고 외우기 편한 것들만 패턴을 잡아놨는데, 자, 17번째를 왜 안 내냐면 17번째 너무 길어요. 뭔 소리인지 몰라. 법 몇 조 몇 항 뭐 이렇게 막 복잡하게 돼 있어. 그래서 걔는 안 내. 그럼 제일 사실상 마지막에 있는 게 뭐라고요? 다른 경우 중에서 주소가 다르거나 공유 지분이 다른 경우. 이때는 어떻다? 토지를 합병할 수 없다. 요거 하나만. 대신 요거는 꼭 기억해 주셔야 돼. 왜? 작년인가 재작년 등기법에서 토지 건물의 합병 얘기가 나왔거든요. 나중에 등기법 공부하실 때 그게 이슈가 돼요. 거기서는 이제 쟁점이 되게 되는 게 같은 내용의 저당권이 있으면 어떻다? 합병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출제 이슈가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얘기 나온 김에 미리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거기에 이제 등기법 내용 중에서 여러분 교재 77페이지 가서 한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뜬금없이 등기법을 보게 되는데, 자, 토지를 합병한다, 건물을 합병한다 라고 했을 때 토지 등기 기록, 교재 몇 페이지? 77페이지. 드물게 밑줄 그어져 있죠? 본문 중에 밑에서 하나, 둘, 한 5번째, 6번째 줄에 자, 등기 원인,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 하필의 등기를 할 수 있다. 다 안 돼요,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다 하필 등기를 할 수 없다고. 근데 하필 등기가 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동일한 내용의 저당권이 있으면 다 하필 등기를 할 수 있다. 자, 일단 대충 보고 넘어가. 그 다음 페이지, 78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자, 합병 등기라는 용어를 써야 되는데, 지금 오타가 하나 있네요. 그래서, 자, 거기 등기 원인, 접수번호가 동일한 내용의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 어떻다? 합병 등기를 할 수 있다. 나와 있죠? 그리고 밑에 29회 때 관련 기출 문제 중에서 다른 거 다 빼버리고 4번 지문, 갑 건물에만 저당권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건물의 합병 등기가 허용된다. 틀린 걸 고르시오. 답 몇 번? 4번. 이렇게 뽑았다고. 29회 때 나왔던 문제예요. 자, 이 문제는 앞으로 또 나올 수 있어. 어떻게 출제를 하느냐. 다음 중 합병 등기 또는 하필 등기가 가능한 것은 해서 경우수가 5개가 나오겠죠. 그때는 답이 뭐라고요? 저당권. 동일한 내용의 저당권이 있으면 어떻다? 합병 등기를 할 수가 있다. 지금 왜 제가 이거 보는지 아시겠어요? 29회 때 등기법에서 하필 또는 합병 등기 관련한 쟁점이 출제가 됐다고. 건물은 합병이라 부르고 토지는 하필이라 부릅니다. 여기서는 또 합병이라는 표현을 써. 새끼들이 개판이야. 다시 등기법에서는 두 개의 토지를 합치는 걸 하필이라 불러. 왜 하필이라 부르냐면 바로 필지라는 개념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가 부동산 학개론 공부할 때 등기 등록의 단위를 뭐라고 한다? 필지라는 용어를 썼었죠. 두 개의 필지를 합친다. 이걸 하필이라는 용어를 써. 근데 이 망할놈 자식들 공간정보법에서는 또 어떤 용어를 써? 합병이라는 용어를 써. 개판이야. 하여튼 간에. 마음에 안 들어. 어쩔 수 있나요? 앞뒤가 안 맞는데. 하여튼 29회 때 합병, 하필 등기에 관한 부분이 출제가 됐고, 지금은 어차피 등기법을 때 설명드리겠지만은 그때 이제 출제 포인트가 동일한 내용의 저당권 등기가 있으면 어떻다? 합병, 하필 등기를 할 수가 있다. 그 전도 마찬가지로 유일한 출제 포인트가 합병, 하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다? 동일한 내용의 저당권 등기가 있을 때만 어떻다? 합병, 하필 등기를 할 수 있다. 이것만 16년 동안 2번 나왔는데 그게 29회 때 한 번 나왔었고, 그 전에 한 번 나왔던 게 합병 등기, 하필 등기가 가능한 경우를 고르시오. 동일한 내용의 저당권 등기가 돼 있을 때 이렇게 출제가 됐다고. 다시 돌아와서 지금 29회 때 등기법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합병, 하필 등기가 튀어나왔었다고. 그러면 공간정보법으로 이게 넘어오게 된 뭐라고요? 바로 합병자, 토지의 합병이 가능한 경우, 불가능한 경우.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외울 때는 다른 거 다 빼버리고 어떻다? 다른 경우는 어떻다? 합필 또는 하필 또는 합병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 중에서 16번째 항목이 자, 지분이 다르거나 어떻다? 주소가 다른 경우 어떻다? 합병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걸로 끝났어요. 이 정도까지가 자 보셨고 합병이었고 지목 변경은 지문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거기 지문 하나 있구나. 교재 56페이지 가서 두 번째 지문 하나 볼까요? 토지 소유자는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토지로서 합병해야 할 토지가 있으면은 사유가 발생한 후 90일 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해야 된다 해서 요걸 답을 뽑았구나 해서 신청은 다 며칠? 60일. 등록 말소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얼마? 말소와 관련해서만 90일이라는 숫자가 하나 나오고 나머지는 다 얼마? 60일. 해서 결국 이제 이 얘기의 취지가 뭐냐면 토지 이동 파트에서는 거의 내릴 게 없어요. 좀 이따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논의하게 될 축척 변경이라든가 등록상 정정, 등록상 말소, 등록상 정정까지 두 개가 출제 이슈가 되고 여기는 다 사이드로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이 당시 문제를 구성할 때 지금 이게 몇 회야? 지금 보니까 30회 때 문제였는데 숫자는 다 60일이었어요. 그거 하나 바꿔치기 해서 유치하게 냈던 패턴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 자 같이 연계해서 기억할 게 합병 안 되는 케이스, 다른 경우도 다 합병할 수 없다. 이렇게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보시다시피 57페이지 바로 토지이동 신청의 특례 등에 관한 주제가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지금 이게 두 번 지금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자 일단 전체 다시 한번 대위 신청부터 채권 시행지라고 해서 채권자, 두 번째 관리인이라고 하는 거, 세 번째 시행자, 그 다음에 행정기관회장, 그 다음에 지자체장. 근데 채권 시행지에서 행제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특히 주택법, 공동주택에 있어서 관리인, 그리고 유예기획,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가 출제 이슈가 되겠고, 그 다음 지금 두 번 8년 동안 출제했던 것이 바로 자 토지개발 사업에 있어서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의 신고라는 주제가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57페이지 가서 보니까요. 자 지문 가지고 보겠습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자, 그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의 신고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해야 된다 해서 중요 포인트, 아직 답 안 됐는데요. 얘도 한 분명히 답을 뽑을 때가 있을 거야. 15일 이내. 요걸 이제 30일 이렇게 틀리게 뽑겠죠. 2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따른 정비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의 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착수를 지적소관청에 신고하려는 사람은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 변경, 완료 신고서에 사업인가서 등등등을 첨부를 해야 돼요. 이건 별 필요가 없는 소리죠. 우리 공법할 때 첨부한다, 제출한다 이런 거 나오게 되면 다 걔 무시하고 넘어가야 될 주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요.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 이동을 신청한 경우 신청 대상 지역이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신고한 사업 완료 신고로서 이를 가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완료 신고서에 택지개발 사업 시행자가 토지 이동 및 이동 신청을 가름한다는 뜻을 적어야 된다. 그래서 4번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읽으시면 안 된다 이게 결론이야. 답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계속 뭔가를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시험 문제를 구성해 가다 보면 지문 한 개 정도는 엽기적으로 이상한 걸 뽑아. 걔는 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뭐가 답이 될 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통계, 확률상 우리가 준비해 온 파트에서 주로 답을 구성을 하게 된다. 근데 그럼 너무 쉬우니까 항상 지문 중에 하나를 말도 못하게 길거나 말도 안 되게 흔들어 놓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들은 버려야겠네요. 그러면 이제 지금 1번, 2번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착수, 변경, 완료 사실 며칠 15일 내 신고. 그럼 이제 5번쯤은 답이 됐다 해서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정비사업 시행자 그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 이게 틀려서 답이 됐다고 해서 누구한테? 지적소관청에 갖다 신고해야 된다. 기억나십니까? 앞에서 저런 거 있었잖아요. 자, 지금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측량을 의뢰하게 되면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그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걸 가지고 과거 시험에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뽑았다고. 그래서 지금 공간정보법에서는 아까 중간중간에 몇 개 지적정부의 열람 뭐 이런 것들 나오기도 하는데 일단은 시도지사는 무조건 경계하셔야 돼. 시도지사는 항상 의심에 찬 눈길로 봐야 돼. 없으니까. 전반적인 흐름 자체에서 시도지사가 없다고요. 이 문제, 이 파트 공간정보 부분 내용이 너무 심플하고 단순하다 보니까 내릴 게 없어.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이라는 표현 대신에 꼭 뭐라고 장난쳐? 시도지사라고 자꾸 장난을 친다고. 그래서 시험 지문에 시도지사가 나올 때마다 항상 의심에 찬 눈길로 한 번씩 체크를 해주셔야 돼. 제가 계속 체계를 보는 게 국토부 장관 나올 일 별로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토지 등록합니다. 그때 제일 처음에 출연을 하고요. 두 번째 이슈가 됐던 것이 중앙지적위원회 할 때 중간에 그냥 사이드로 구성할 뿐이야. 실질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아. 시도지사 지번 변경, 축척 변경할 때 승인해 줄 수 있다. 요거가 쟁점이고 나머지 시도지사는 쟁점이 되지 않아. 근데 아까 별 영향가 없는 지문이긴 한데 지적공부 열람할 때 시도지사에게 제출, 저거 있었잖아요. 여러분 자료 몇 페이지 가서 한번 볼까요? 지적공부의 열람이라고 해서 자 영향가는 별로 없었는데 답이 됐던 지문 중에 하나가 몇 페이지에 있냐면 지적공부의 보조 및 열람 교재 34페이지 1번 지문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읍면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이때 시도지사가 틀렸다고 그랬다고. 법에서는 특별자치시장, 시군구청장, 읍면동장 이런 식으로 다시 특별자치시장, 시군구청장, 읍면동장 대신에 거기다가 시도지사 이렇게 축을 썼다고. 전 계속 느끼셔야 돼. 아까 또 저것도 있었잖아. 자, 측량의 의뢰라고 해서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에 있냐면, 45페이지 2번 지문. 45페이지 2번 지문. 지적 측량 수행자가 점점점 다음 날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거의 매년 한 문제 가까이 지적소관청이라는 표현 들어갈 자리에다가 시도지사라고 이렇게 써서 트릭을 쓰고 있다고요. 그럼 약속을 하십시다. 시도지사, 지번 변경, 축적 변경 제외하고 자신 없으면 어떻다? 항상 시도지사 쪽을 의심에 찬 눈길로 바라보셔야 돼. 이게 출제 기술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그냥 아무데나 붙잡고 뭐라고 지적소관청 자리에 시도지사. 물론 여기서는 이슈가 지금 지적소관청 한번 냈으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15일이라는 이 숫자가 아마 포인트가 되게 될 거예요. 15일은 지금까지는 안 건드렸어. 근데 하나 이슈가 될 게 30일에서 트릭을 쓸 수가 있겠다라고 할 것. 그렇게 보셨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지금 보니까 1번, 2번, 5번 정도만 쟁점이 되는 것이고요. 3번은 뭐 제출 첨부하니까 별 영향가 없고 4번은 읽다가 숨 넘어가니까 읽어서는 안 될 지문이 되겠고 넘어가서 교재 몇 페이지? 자, 58페이지. 자,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의 착수 변경 신고가 된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 이동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이동을 신청하도록 요청해야 된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이 된 이 지역에서는 토지 이동 신청을 누가 하게 된다? 바로 사업 시행자가 토지 이동 신청을 하는 권한이 있다고. 다시 갑시다. 주택건설사업, 농어촌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이런 사업 등을 시행하는 지역에서 개별 토지 소유자한테 토지 이동 신청을 할 수 있게 법을 허용을 해버리면 동네 개판된다고 그랬어. 누구는 이동 신청하고 누구는 안 하고 등등등 너무 복잡해져. 그래서 이 구역은 나의 나와버리야 라는 식으로 누가 사업 시행자가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신고를 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개인 토지 소유자는 어떻다? 토지 이동 신청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취지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개인이 토지 이동을 원하면 누구한테? 사업 시행자한테 요청해라. 바로 이 얘기와 관련돼. 별로 답 안 돼. 그 다음에 2번 주택법에 따른 주택 건설 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 이동 신청을 할 수 없을 때 그 주택 시공을 보증한 자, 입주 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요건 이제 자주 나올 거예요. 왜? 예외니까. 주택 건설 사업에 있어서 그 사업 시행자가 착수, 변경, 신고 등을 하게 되면 앞으로 토지 이동 신청은 누가 한다? 그 주택 건설 사업의 시행자가 이동 신청을 할 것이다. 근데 이 주택 건설 사업의 시행자가 망해버렸네? 중간에 뒤져버렸네? 그럼 어떻다고요? 시공을 보증한 자 혹은 누가? 바로 입주 예정자 등이 어떻다?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왜 시험에 자꾸 두 번이나 나오겠어요? 예외 항목이니까. 예외니까. 만약에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토지 이동 신청을 한다. 그러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꼭 그게 맞다라면 예외를 포섭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예외 지문이기 때문에 자주 시험 문제 출제 이슈로 삼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박스예요. 자, 도시 개발 사업 등의 사업 시행자가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 이동은 토지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해서 일단 포인트 뭐라고요? 준공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게 한번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2번 지문이요.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정비사업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 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의 이동은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착수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양아치 새끼들. 자, 뭐라고요? 준공된 때 어떻다?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자, 그럼 이 문제 출제 패턴을 제가 분석을 해 드릴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일 앞에 있는 게 뭐라고요?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그 사업 시행자가 15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어떻다? 바로 신고를 해야 된다. 그 얘기는 즉슨 앞으로 토지 이동 신청은 누가 담당을 하겠다. 이 사업 시행자가 알아서 토지 이동 신청을 할 테니까 토지 소유자는 꺼져줬으면 좋겠다. 굳이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이동을 원하면 누구한테? 이 사업 시행자한테 요청을 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니들은 입 닥치고 있어. 한편 이 사업 시행자가 지금 뭐랬다고요? 중간에 토지 이동 신청을 했겠죠. 바꿔달라고. 그랬을 때 공사가 준공되게 되면 어떻다? 이때 이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제일 앞에 얘기하고 제일 뒤에 얘기를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한다고. 제일 앞에가 뭐라고? 제일 앞에가 이거. 15일 내 지적소관청. 그래서 지난번 지적소관청을 시도에서 틀리게 뽑았다고. 그러면 앞으로 나올 만한 주제가 15일. 이 숫자가 되거나 또는 중간에 준공된 달을 이걸 가지고 착수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해서 더럽게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까다로운 게 엄청 길어가지고 읽다가 다 놓쳐버리는 거야. 사실은 내용은 되게 간단하죠. 사업이 다 완료가 된 시점, 준공이 된 때 어떻다?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루틴이 정해져 있다고요. 과정을 다 보려고 하시면 안 돼. 그게 보려고 하면은 볼 때는 대충 알 것 같은데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토지 개발 사업 등에 있어서 이동 신청 이 파트가 나오게 되면은 제일 앞하고 제일 뒤만 생각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이 문제는 다 유형화되어 있어요. 문제를 정말 예술처럼 내요. 예술처럼. 제일 앞이나 제일 뒤. 가장 쟁점이 되는 거. 나머지 애들은 튀어나와봤자 틀리든 맞든 답이 아니게 구성을 합니다.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신청에 대비해서 채관 시행지. 자, 요거는 좀 준비하셔야 돼. 지금 언제 마지막 나왔냐면 30회 때 지금 토지 이동 신청에 특례가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에서 또 나왔던 것이 언제냐면 30회 때 있었고 26회 때. 26회, 30회 때 그러니까 26회 때 출제가 되니까 27, 28, 29, 3년 쉬고 30회 때 4년 전 문제를 가지고 3년 전이나 4년 전 하여튼 문제를 보고 냈어. 근데 26회 때는 제일 앞에서 냈으니까 30회 때는 어떠? 제일 뒤로 가져간 거예요. 제일 뒤로 가져갔다고요. 그러면 이제 31회 때 출제를 한다면 두 가지 경우일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가 제일 앞으로 올 수가 있어요. 15일. 이 날짜를 가지고 장난을 칠 수가 있어요.
너무 쉬운 게 아니냐? 아니요. 중간에 온갖 잡다한 얘기를 막 깔아버리는 거야. 1번, 2번, 3번에다가. 그럼 되게 쉬운 주제인데 놓쳐버려요. 그리고 나서 바로 채관 시행지라고 해서 신청의 대위라는 주제. 채관시. 여기까지가 이슈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58페이지 24회 때 나왔던 문제예요. 자, 토지 이동 신청을 대신할 순자가 아닌 것은 해서 1번 채권자 나와 있죠? 2번 관리인. 근데 이게 어려웠어. 주차 전용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된 부속시설물을 부지는 경우 이때 그 토지를 관리하는 관리인. 해석이 틀렸다고. 주택법 따른 공동주택 부지였을 때만 나타 관리인이 바로 사업시행자 대위에서 토지 이동 신청을 할 수 있다. 국가지자체에 있어서는 행정기관장, 지자체장. 4번 공공사업의 시행자, 5번 주택법 따른 시행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유치하게 함정 팠어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이제 여전히 24회 때 나왔었고, 그러니까 스토리를 보셔야 돼. 24회 때 출제했던 것이 뭐라고요? 요거 채관 시행지 24회 때 이거 나왔었죠? 이걸 본 출제위원이 26회 때 몰래 착수 등의 신고, 지적소관청 대신에 시도지사라고 장난쳐. 그리고 이걸 본 출제위원이 자 준공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해서 30회 때 이게 출제가 됐다고. 그러면 31회 때 다시 돌아가서 뭘 가지고 채관 시행지. 그러면 거의 7년 만에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공동주택의, 나머지는 이슈가 안 돼요. 공동주택의 관리인 시행자라고 하는 거. 채관시 중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인 시행자라고 하는 게 출제 이슈가 되게 될 겁니다. 물론 그 전의 문제는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채권자 또는 지상권자 이렇게 해서 한번 답을 뽑았던 적도 있어. 그 전 문제에서는. 22회인가 21회 때 문제는 이 채권자 대신에 채권자 또는 지상권자 이렇게 뽑았다고. 말도 안 되는 거지. 아, 유치 찬란하게. 그래서 채관시행지까지 보셨고요. 자, 여기까지가 신청에 따른 토지 이동.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가 토지 이동 종목이라는 게 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3개 정리하셨어요. 자, 5개. 자, 신규 등록 전환, 그 다음에 지목 변경, 분할 합병이 있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게 될 주제가 뭐가 돼? 축척 변경이라고 하는 거. 축척 변경이라고 하는 거.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등록상 정정. 제일 어려워. 그 다음에 등록상의 말소. 총 3가지는 토지 소유자 또는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토지의 이동을 할 수 있는 케이스가 3가지에서 다음 시간에 나머지 이 내용하고 지적 공부의 정리까지 자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